저의 이름은 유원장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가 47살이 되도록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유원장에는 남동생과 어머니만 있었고 저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25년 넘게 모시며 살았는데 말입니다. 그날 어머니가 제게 한 말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딸이라고 다 같은 딸이 아니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지금부터 저의 충격적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영이라고 합니다. 47살이고 평생 아버지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저를 구박하며 키우셨어요. 제가 왜 이렇게 미움받는지 평생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첫째이고 5살 아래 남동생 민수가 있어요. 민수가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집에서 완전히 투명인간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민수만 예뻐하셨거든요. 아버지는 가게를 운영하며 많은 재산을 모으셨습니다. 부동산만 해도 52억 원이 넘었어요. 현금도 11억 원 정도 있으셨고요. 저는 결혼도 안 하고 아버지 곁에서 가게 일을 도왔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와 민수는 손톱 하나 까맣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오후 2시에 골프 레슨을 받으러 나갔어요. 민수는 밤 11시마다 술집에서 놀았습니다. 저는 혼자서 모든 집안일을 다 했어요. 빨래부터 청소, 요리까지 말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조금만 실수해도 호되게 꾸중하셨어요. 민수가 뭔가 잘못해도 항상 제 탓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어머니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다른 집 첫째 딸들은 어머니가 예뻐해 주는데 왜 저만 이런 대우를 받을까? 매일 울었어요. 민수와 저를 대하는 어머니의 태도는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민수가 감기라도 걸리면 병원에 달려가시면서 제가 열이 나도 꾀병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냥 제가 못났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편찮으시기 시작한 건 작년 3월부터였어요. 폐암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아버지를 간병했습니다. 어머니는 골프 치러 가고 민수는 술 마시러 다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개월 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10시였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시더군요. 서영아, 미안하다. 내가 고생이 많았구나.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준비해놨다. 걱정하지 마라.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장례식 다음 날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어줬어요. 전 재산의 70%는 아들 민수에게, 30%는 아내에게 상속한다.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머니가 제게 와서 속삭이더군요. 이제 알겠지? 딸이라고 다 같은 딸이 아니라는 걸. 민수도 옆에서 비웃었습니다. 누나는 이제 나가서 살아야겠네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울었습니다. 평생 살면서 이렇게 억울한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믿었는데 지금까지의 세월이 물거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배신을 당할 줄 몰랐어요. 이 나이에 갈 곳도 없고 며칠 뒤 친척 모임이 있었습니다. 9월 15일 일요일 오후 3시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거기서도 저를 모욕했습니다. 서영이는 원래부터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야. 남편도 알았지. 그래서 재산을 안 준 거야. 친척들이 다 듣는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더군요.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 말이 맞는 걸까요? 제가 정말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닌 걸까요? 그럴 리 없는데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였어요. 9월 22일 오후 4시였습니다. 누군가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모르는 여자분이 서 계셨어요. 67살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서영 씨 맞나요? 네라고 대답했더니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미란이라고 합니다. 너희 친엄마야. 깜짝 놀랐습니다. 친엄마라니요? 어머니는 집에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세요? 미란 씨가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낡은 편지 봉투를 꺼내셨어요. 이걸 읽어봐. 편지를 펼쳐보니 아버지 글씨였습니다. 서영아,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다. 미안하다. 진실을 숨기고 살았구나. 너는 정순의 딸이 아니야. 미란의 딸이다. 미란은 내가 사랑했던 여자다.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친어머니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47년 전 나는 너희 아버지와 사랑하는 사이였어. 그리고 너를 낳았지. 그런데 너희 아버지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어. 정순과 말이야. 나는 내연녀였던 거지.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게 다 거짓말이었단 말인가요? 어머니라고 부른 정순 씨는 제 친어머니가 아니었다고요? 친어머니가 공증된 서류도 보여주셨어요. 출생신고서에는 분명히 아버지와 친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이 너를 괴롭힌 이유가 이거야. 너는 정순의 딸이 아니라 내연녀의 딸이었거든. 그래서 그렇게 미워한 거지. 남편의 불륜으로 생긴 아이를 키워야 했으니까.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괄시가 왜 저만 차별받았는지. 어머니가 저를 볼 때마다 눈을 흘겼던 이유, 민수만 예뻐했던 이유, 모든 게 설명됐어요. 저는 어머니의 친딸이 아니라 남편이 바람펴서 낳은 아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친어머니가 더 충격적인 말을 하셨어요.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에 새로운 유언장을 만들었어. 진짜 유언장은 따로 있다고. 정순과 민수가 보여준 건 가짜야. 무슨 소리인가요? 진짜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을 너에게 준다고 돼 있어. 그리고 나한테도 생활비를 주라고 했고, 친어머니가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공증을 받은 유언장이었어요. 읽어보니 정말이었습니다. 전 재산은 딸 서영에게 상속한다. 미란에게는 생활비 월 230만 원씩 지급한다. 현재 아내와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날짜를 보니 8월 17일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정순과 민수가 보여준 유언장보다 나중에 만든 거였어요. 그럼 법적으로는 이게 진짜 유언장인가요? 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물론이야. 마지막에 작성한 유언장이 유효해. 우리 변호사를 만나자.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버리신 게 아니었어요. 끝까지 저를 생각해 주셨구나. 그리고 저희 친어머니도 챙겨주셨고요. 눈물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친어머니와 함께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유언장을 검토해 보시더군요. 이건 완벽한 유언장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법원에 상속권 확인 소송을 내세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판 날짜가 정해졌다고 하더군요. 정순과 민수한테도 소장이 갔을 거예요. 벌써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참았던 울분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재판 전날 밤 11시였어요. 정순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영아, 너 뭐 하는 거야? 가짜 유언장 가지고. 무슨 짓이야? 우리가 얼마나 너를 잘해줬는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잘해줬다고요? 매일 괴롭혔으면서요? 정순 씨, 내일 법원에서 봅시다.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확실히 하고요. 그동안 나한테 한 일들도 다 얘기할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평생 살면서 이렇게 통쾌한 적이 없었어요. 재판 당일 아침 9시였습니다. 법정에 들어가니 정순과 민수가 벌써 와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눈을 부라렸습니다. 친어머니가 제 옆에 앉으시더군요. 걱정하지 마.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판사님이 들어오시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먼저 정순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유언장은 조작된 것입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분명히 다른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일어나더군요.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내연녀와 딸에게 재산을 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판사님이 조용히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변호사 선생님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공증 서류, 필적 감정 결과, 증인 진술서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정순 얼굴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민수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순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내연녀 주제에 어떻게 감히 법정을 우습게 보는 거야? 판사님이 정숙을 명령하셨어요. 그때 친어머니가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내연녀였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제 딸이에요. 그리고 고인이 마지막에 남긴 뜻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친어머니가 출생신고서를 제출하셨어요. 47년 전 아버지와 친어머니 이름으로 등록된 제 출생신고서였습니다. 47년 전 저는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비록 내연의 관계였지만 서영이는 분명히 제 딸입니다. 정순과 민수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판사님이 최종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증거를 검토한 결과 원고가 제시한 유언장이 진본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성된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은 원고 서영에게 상속됩니다. 또한 미란에게는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후들했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오랜 세월 만에 정의가 실현된 거예요. 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더군요. 수고했어, 내 딸.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평생 찾던 진짜 엄마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재산 정리가 시작됐습니다. 부동산만 52억 원, 현금 11억 원, 예금만 해도 7억 원이었어요. 모든 게 제 명의로 넘어왔어요. 정순과 민수는 집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괴롭혔던 대가였어요. 그들이 짐을 싸서 나가는 모습을 보니 시원했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정순이 마지막에 제게 왔어요. 서영아, 우리가 잘못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겠니? 이 나이에 갈 곳이 없어.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세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친어머니는 작은 아파트를 구하셨어요. 매월 230만 원씩 생활비를 드리기로 했으니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말입니다. 저는 친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게 됐어요. 47년 만에 찾은 진짜 엄마였거든요. 그동안 혼자 어떻게 사셨어요? 너를 보내고 정말 많이 울었어.
하지만 내가 잘 자랄 거라 믿었지. 친어머니가 어릴 때 제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너는 정말 예쁜 아기였어. 웃는 모습이 천사 같았지. 내 아버지도 너를 무척 사랑했어.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재산을 너한테 준 거야.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12월 3일 오후 2시였습니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어요. 누나, 도와주세요. 정순이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해요. 제발 조금만 도와주세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지금까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나요? 이제 와서 누나라고 부르지 마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나이엔 원칙이 중요해요. 잘못한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용서는 쉽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평생 살면서 배운 교훈입니다. 지금 저는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친어머니와 함께 작은 여행도 다니고요. 지난주에는 제주도에 갔어요. 3박 4일 일정이었습니다. 47년 만에 찾은 행복입니다. 아버지 재산 덕분이 아니라 진짜 가족을 찾아서예요. 정순이 그렇게 무시했던 딸이 결국 모든 것을 차지했습니다. 속이 시원했어요. 가끔 후회되긴 해요. 지금까지 왜 진실을 몰랐을까? 친어머니를 더 일찍 만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늦어도 상관없어요. 지금이라도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집니다. 저처럼 47살에도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자식 키우느라 고생한 세월이 헛되지 않습니다. 정의는 늦게라도 실현돼요. 정순과 민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가끔 궁금하긴 해요. 하지만 그들의 인생은 그들 몫이에요.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친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말이에요. 긴 세월 동안 숨겨진 진실이 밝혀진 날,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었어요. 버림받은 줄 알았던 딸이 사실은 가장 사랑받는 딸이었다는 걸 알게 된 날, 진짜 엄마를 찾은 날, 정의가 실현된 날, 아버지의 진심을 확인한 날, 이제 저는 당당합니다. 누구한테도 움츠러들지 않아요. 47살에 찾은 자존감이에요. 우리 나이에도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평생 살면서 가장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실은 숨겨져도 언젠가 드러난다. 악한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가족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됐어요. 혈연이 아니라 사랑이 가족을 만드는 거더군요. 친어머니와 저처럼 말이에요. 지금도 가끔 꿈에서 아버지를 만나요. 서영아, 고생했구나.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꿈에서 깨면 눈물이 나지만 기분은 좋아요. 아버지가 끝까지 저를 지켜주셨다는 걸 아니까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여러분께도 일어나길 바래요.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 모든 분들께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 고생한 세월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인내가 결실을 맺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기쁨을 누릴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인생은 끝까지 모르는 거더군요. 지금 이 순간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어제는 함께 전통시장에 갔어요. 친어머니랑 즐겁게 구경했습니다. 친어머니가 제가 좋아하는 호떡을 사주셨어요. 한 개에 2,000원짜리였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 작은 행복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정순과 민수는 아마도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오랜 세월의 악행은 쉽게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고의로 저를 괴롭혔어요. 매일 새벽 06시에 일어나서 청소부터 시켰고요. 밤 11시까지 가게 일을 시켰습니다. 명절에도 혼자 집에서 음식 준비를 다 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다 끝났어요.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실현됐으니까요. 친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제가 아플 때마다 정성껏 간병해 주시고요. 어제는 감기 기운이 있다고 삼계탕을 끓여 주셨어요. 1마리에 15,000원짜리 닭으로 말입니다. 그런 정성이 너무 고마워요. 47년 만에 받아보는 진짜 엄마의 사랑이에요. 정수는 저한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아파도 관심도 없었고 오히려 꾀병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가끔 정순에 대한 분노가 올라와요. 하지만 친어머니가 말씀하세요.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앞으로의 행복을 생각하라고.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할 때입니다. 친어머니와 함께 말이에요. 다음 주에는 온천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2박 3일로 부산에 갈 예정입니다. 평생 살면서 이런 여행은 처음입니다. 친어머니도 무척 좋아하세요. 47년 만에 딸과 함께하는 첫 번째 여행이라고 하시면서요.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정순이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서영아, 나 좀 도와줘. 정말 갈 곳이 없어. 하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그 사람과 상관하고 싶지 않아요. 친어머니가 말씀하시더군요. 너무 매정하게 굴지는 말아라.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괴롭히기만 했는데 무슨 정이 있겠어요. 우리 나이에는 원칙이 더 중요합니다. 잘못한 사람한테 관대하면 안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쉽게 용서하라고 하지만 우리 세대는 달라요. 선악이 분명해야 해요. 정순과 민수가 저한테 한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새벽 5시에 깨워서 청소시키고 밤 10시까지 가게 일 시키고 명절에도 혼자 음식 준비하게 하고 아플 때도 꾀병이라고 하고 친척들 앞에서 모욕 주고 유언장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이런 일들을 매일매일 반복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불쌍하다고 도와달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지난주에는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 가게를 정리하면서 숨겨둔 금고를 발견했거든요. 그 안에 현금 3억 원과 금반지 12개가 들어 있었어요. 총 재산이 73억 원이 되었습니다. 친어머니한테도 생활비를 월 300만 원으로 올려드렸어요. 요즘은 매일이 즐거워요. 친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고 카페에서 차도 마셔요. 어제는 한 잔에 4,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마셨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이런 소소한 행복이 이렇게 달콤한 줄 몰랐어요. 민수는 요즘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가끔 궁금해지긴 해요. 하지만 제가 알 바는 아니에요. 자업자득이에요. 우리 나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정순과 민수가 바로 그런 경우죠. 저는 착하게 살았고 그 결과로 이런 행복을 얻게 된 거고요. 아버지가 진짜 유언장에서 저한테 모든 재산을 주신 이유도 그 때문일 거예요. 묵묵히 효도한 딸을 지켜보셨던 거죠. 지금도 가끔 아버지 생각이 나면 눈물이 나요.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해 주신 그 마음이 고마워서요. 돌아가시기 전에 손을 잡고 내가 다 준비해 놨다고 말씀하셨던 게 바로 이 뜻이었구나 싶어요. 진짜 유언장과 친어머니를 준비해 놓으신 거였어요.
이제 저는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누구한테도 기죽지 않고 떳떳하게 살 수 있어요. 47살에 찾은 새로운 인생이에요. 친어머니라는 진짜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정순이 그렇게 무시했던 딸이 결국 승리한 거예요. 인내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져요. 선한 사람은 결국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결국 벌을 받아요.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47살이라는 나이에도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게 사는 거고요. 언젠가는 반드시 보상받는 날이 올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 고생한 세월이 헛되지 않아요.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실현됩니다. 진실은 숨겨져도 언젠가 드러나요. 이게 제가 47년 인생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친어머니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늦었지만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까요. 혈연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었어요. 정수는 혈연도 아니면서 저를 괴롭혔고, 친어머니는 비록 내연의 관계였지만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거든요. 가족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사랑이 가족을 만드는 거였어요. 친어머니와 저처럼 말이에요. 앞으로도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 갈 거예요. 여행도 더 많이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거예요. 기다린 만큼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으로 친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바라셨던 일일 거예요. 정순과 민수는 이제 제 인생에 없어요. 괴롭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자리는 없어요. 앞으로는 친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진짜 가족과 함께 말이에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여러분께도 일어나길 진심으로 바래요. 포기하지 마세요.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사연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얘기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